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중국 축구의 악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광속 탈락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타지키스탄과의 A조 첫 경기에 이어 레바논과 A조 2차전 역시 무득점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마지막 경기 상대가 개최국 카타르와의 경기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등의 기회가 없을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이날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에서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인 주심의 복수 판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그리고 중국 현지의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레바논과의 경기에서도 최악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슈팅 숫자 14대 12로 앞섰고 유효 슈팅 7대 5로 앞섰으며 점유율도 60%로 우세한 경기를 펼친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결정적인 기회는 레바논 쪽에 있었고 레바논이 두 차례 골대의 불운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 있는 내용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고형진 주심, 한국인 주심과 한국인 부심, 한국인 VAR 심판 등이 모두 이제 이 경기를 관장했었는데 양팀 합쳐서 경고가 한 장밖에 안 나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굉장히 거칠었고 난투극 같은 상황도 많이 있었고 경고가 양팀 모두 많이 나올 법한 경기였는데 한 장밖에 안 나왔다. 이것은 한국과 바레인의 조별리그 첫 경기 2조 경기 당시에 중국인 주심 마닝 심판이 굉장히 많은 경고를 꺼내들면서 한국 선수들이 당황했고 또 클린스만 감독도 조금은 비판했던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판정에 대해서 이제 중국 팬들이 이거 복수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레바논과 중국의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난 것이 중국 입장에서 왜 악몽인지 살펴보면요. 레바논이 조별리그 첫 경기이자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무기력하게 0대3의 완패를 당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바논을 상대로 중국이 말씀드린 수치상으로 좋았던 면이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즉 레바논에게도 고전을 했는데 레바논을 박살낸 카타르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같은 날 열릴 카타르와 타지키스탄의 두 번째 경기에서 카타르가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으로 16강 진출 조기에 확정할 경우 중국과의 3차전에는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고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 아시안컵 같은 경우도 24개국이 본선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조의 3위를 차지하더라도 성적 상위 4개 조의 3위 팀은 16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 카타르와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16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겠느냐. 카타르를 상대로 무실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득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타지키스탄과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타지키스탄은 결정력에 문제가 심각했고 레바논은 골대 강타의 불운이 있었다면 그보다 뛰어난 결정력을 갖춘 카타르를 상대로 실점할 수 있는 중국이 이날 경기 열심히 뛰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극악한 결정력과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보이면서 기술적인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레바논 같은 경우도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A매치 기록을 보면 아시아 축구계에서도 약체 중에 약체로 꼽히는 인도를 상대로 겨우 1대0으로 이겼던 것이 그나마 성과였고 대회를 앞두고 가였던 친선 경기 같은 경우 요르단을 상대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이때 요르단도 조금 힘을 빼고 나왔었거든요. 그 외의 경기들은 대부분 지거나 패배했었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레바논의 전력은 주의할 만한 전력이 아니었다. 심지어 방글라데시와 1대1로 비겼고 이란에 4대1로 완패를 당했던 팔레스타인과의 11월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비겼었거든요. 즉 레바논 역시 전력이 좋지 않은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 원정 갔던 지난 11월에 월드컵 예선전 당시 정말 압도적인 플레이로 3대0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그 뒤로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렀던 오만과의 친선 경기도 0대2로 완패를 당했고 타지키스탄전 0대0 무승부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무려 4경기 연속 득점도 못하고 있고 이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A매치 당시에도 베트남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던 것이 그나마 성과일 정도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도 홈에서 1대2로 패배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자면 중국은 지금 역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레바논과의 경기 기록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60%의 볼 점유율, 슈팅 숫자, 유효 슈팅도 모두 앞서긴 했지만 레바논이 두 차례의 골대 강타의 불운이 있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역습 공격에도 중국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양팀의 패스 성공률인데 중국이 이제 패스 성공률이 76%에 불과했다. 물론 레바논도 70%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이없는 패스 미스와 경기 전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수준 자체가 굉장히 처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굉장히 많은 공격 기회를 좀 만들면서 수원을 쏟긴 했는데요. 세 차례나 빅찬스가 또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빅찬스 세 개를 다 놓친 과정에 중국 선수들의 기술 수준이 정말 허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우레이의 부진인데요. 에스파뇰에 진출해서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레이가 그래도 중국이 낳은 최고의 공격수로서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슈퍼리그로 돌아온 이후 지난 2023 시즌에 사실은 상하이 포트에 중국 슈퍼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우레이 역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중국 슈퍼리그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한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국인 선수를 막 데려왔을 때 그때는 우레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 슈퍼리그에서의 활약이 대표팀으로는 거의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경기 중국이 놓친 3번의 빅찬스 중에 2개를 우레이가 놓치면서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에서 6.2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하 평점,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라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공격수로서 패스 성공률이 67%, 빅찬스 미스 2개에 4차례 슈팅 중에 슈팅 2개가 골대 안으로 향하게 됐지만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신화스포츠의 팬 댓글 역시 경기가 끝나자마자 우레이라는 이름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이 올라왔고, 주워먹기의 왕이 오늘은 줍지 못했다라면서 중국 슈퍼리그에서 넣은 골들도 거의 주워먹기였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도 늘었다, 똑바로 슈팅은 때렸잖아, 유효 슈팅은 했잖아 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굉장히 우레이에 대한 중국 현지 여론도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날 경기 중국은 5-3-2 대형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하는 형태로 경기를 했는데요. 부상으로 결장 우려가 됐던 수비의 핵심인 장린펑이 그나마 선발 출전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이제 수비를 지켜줬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골대에 행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중국의 플레이를 보면은 뒤에서 기다리다가 역습하는 형태의 축구를 했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번 아시안컵이 사실은 많은 팀들이 꽤 높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면서 아시아 축구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레바논과 중국의 경기, 특히 중국의 경기력은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들을 보시면 전반 34분 지라디에스 루페스를 받은 레바논 공격수 부기엘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빠져들면서 시도한 슈팅이 옆그물을 때리지 않았다면 사실은 레바논이 일찌감치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반 44분에 장위닝의 문전 왼발 슈팅을 골키퍼가 선방했고 흘러나온 공을 우레이가 달려들었는데 템포가 늦었어요. 하지만 골키퍼가 쳐낸 공이 바깥으로 흘렀을 때 장위닝이 끝까지 쫓아가서 터닝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도 골키퍼가 선방해내면서 중국의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이러한 중국의 공세에 역습을 펼친 레바논이 하산 마투크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을 뻔했는데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후반전 7분인 52분에도 하산 스루르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날카롭게 연결했는데 이 슈팅도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중국의 골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53분 중국도 중거리 슈팅으로 역습을 가해봤는데 쉬신의 오른발 슈팅은 허무하게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골대 강타에 불운이 있었던 하산 수루르 선수는 63분에도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옌진링 골키퍼가 선방으로 막아냈고요. 이러한 가운데 경기 막판에는 조금은 이제 레바논 선수들이 지친 모습을 보였고, 또 중국이 교체 투입했던 시펑페이 선수라든지 또 다오웨이준 선수의 측면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중국이 그래도 득점에 근접한 기회들을 조금 만들어냈어요. 65분에는 다오웨이준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레바논 골키퍼가 걷어내려고 하다가 놓친 것이 이제 우레이 선수 앞에 떨어졌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빅찬스였는데 이 완벽한 기회에서 우레이가 때린 슈팅이 빗맞으면서 수비수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강하게만 때려 넣었어도 힘만 실렸어도 충분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슈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 허무하게 빗맞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우레이가 놓친 것이었는데요. 82분에는 시펑페이가 오른쪽을 파고들어 올린 크로스 패스를 린 리앙밍 선수가 문전에서 헤더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슈팅이 방향을 보세요. 코너킥, 코너 플래그 쪽으로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 슈팅을 못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거 아마추어 아니냐, 이 장면뿐만 아니라 정말 프로 선수, 국대급 선수, 아시안컵에 나올 만한 선수로서는 느끼지 않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압박도 없는데 패스미스가 나오고 압박도 없는데 어이없는 곳을 슈팅을 때리는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포탈 중에 하나인 중국 소후닷
소우닷컴의 스포츠 페이지에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이 다오웨이준 선수가 레바논의 알카미스 선수에게 이제 가격당하는 특히 발로 얼굴을 맞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이 경고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를 고형진 한국 심판이 관장하면서 경기 전부터 중국 팬들은 이 마닝 심판이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경고를 꺼냈던 것 때문에 이번에 또 한국 주심이 우리 경기를 맞는데 중국의 경기를 맞는데 보복 판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이 장면이 나오자마자 역시 판정에 대한 논란을 언론과 팬들이 제기했습니다. 전반 13분에 알카미스 선수가 공을 걷어내면서 근거리에 있던 다오웨이준 선수의 얼굴을 그대로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좀 폭력적인 행위였고 최소한 경고가 나왔어야 했던 장면, 심지어 VAR이 존재하기 때문에 퇴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었을 정말 폭력적인 장면이었는데 경고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은 저도 정말 조금 의아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이게 경고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양팀의 경기가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전반 22분에는 쉬신 선수가 이제 알리 트네이치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 속에 발과 발이 함께 경합을 하고 공을 처리하는 상태였는데 슬쩍 주심의 눈을 속이면서 손으로 얼굴을 빡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복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도 뭐 주심이 보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경고가 안 나왔고요. 그러자 또 레바논이 복수를 합니다. 28분에는 부기엘 선수가 중국의 리우양 선수와 경합을 하다가 팔꿈치로 얼굴을 노골적으로 가격을 했어. 이게 안 하는 척하면서 슬쩍 건드렸지만 명확하게 의도가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도 경고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점차 경기가 과열되는 와중에 이번에는 장위닝 선수가 레바논의 미첼 선수와 공을 경합하는 과정 속에 머리를 민 미첼을 상대로 복부를 가둬차는 정말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걷어차기 폭력 축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고영진 주심이 경고를 꺼냈는데요. 이게 이날 경기에 나온 유일한 경고였다는 거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반전도 보시면은 이 장면 보세요. 레바논의 알제인 선수가 리우양 선수 공을 경합하다가 또 노골적으로 발목을 걷어차는, 발목을 약간 짓밟는 그런 거친 태클이 나왔는데 이 역시 경고가 없이 지나갔다. 정말 거친 경기였는데 경고가 한 장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중국의 마닝 심판이 카드를 너무 많이 꺼냈다면 한국의 고형진 주심은 카드를 너무 안 꺼냈다라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의 소우닷컴의 스포츠 페이지에 남은 올라온 이 판정 논란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보시면 어떻게 여기에서 아무런 그 경고가 없을 수 있냐, 범죄다라는 그 댓글이 있었고요. 아시아 축구 연맹이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 약간 그 편파 판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그렇다면 오프사이드 나오는 장면 다음에 상대를 죽여도 되는 거 아니냐, 상대를 그냥 때려 죽여도 이거 퇴장이나 경고 안 나오겠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고요. 이거 너무 발이 높았던 거 아니냐, 카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 많은 반응들, 규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오프사이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끝났다, 약간 이렇게 판정이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프사이드 여부와 관계없이 얼굴을 발로 찼으면 이거는 정말 폭력적인 플레이로 사실은 뭐 최소한 경고, 크게는 퇴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판정들에 대해서 이날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관장한 주심이 이제 고형진 주심이고, 부심이 한국의 이제 김정민 심판과 박상준 심판, 그리고 VAR 주심으로 김종혁 심판과 김희곤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주심들이 맡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닝 주심의 이 판정에 대해서 중국 팬들도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에서 너무 경고 많이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클린스만 감독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중국의 주심이 판정을 너무 조금 이제 예민하게 한 것 같다, 경고를 너무 많이 꺼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와 김민재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별로 경고 줄 것도 아닌데 경고를 꺼내니까 퇴장당하면 어쩔까라고 걱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팬들도 마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반응도 하고 다 마닝 탓이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물론 판정이 아쉽긴 한데 중국 심판의 한국과의 발해한 경기 판정도 문제가 있었어, 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닝 주심이 이제 판정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중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카드 마스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중국 슈퍼리그에서 152경기를 관장하면서 무려 676장의 경고를 꺼냈을 정도로 엄청나게 경고를 많이 주는 주심이다, 원래 그런 주심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심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한국 심판이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명을 갖고 복수하러 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여도 카드가 안 나오겠다, 근데 마닝이 온다면 레드카드가 나왔을 것이다, 뭐 이런 반응들, 터무니없는 판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기록을 보시면 전반전에 이기재, 김민재 그리고 박용호 선수까지 경고를 받았고 또 후반전에는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까지도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의 이제 아시안컵 우승 도전의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경고 리스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강전에 리셋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 선수들이 한 장만 더 경고를 받아도 다음 경기에 못 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그래도 중국이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것은 이 판정, 물론 레바논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면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 팬들, 시나스포츠의 반응을 보면 대표팀 해산해라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이런 축구 대표팀, 중국 대표팀의 수준을 보자면 기적이 있다라고 기대하지 마라. 진정한 이제 정의가 구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무리의 돼지가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중국 대표팀보다 낫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중국 축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반응들, 판정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가장 큰 비판은 역시 중국 선수들이 못한다. 축구를 너무 못한다라는 것. 정말 최악의 대표팀이다라는 것이 중국 내 여론의 주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차전의 한국 대표팀은 1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요르단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주목할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1월 19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베트남과 경기하고요. 우리의 우승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일본은 1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라크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은 1월 23일 화요일 0시로 예약된 개최국 카타르와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는데 조별리그 광탈 위기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 아시안컵의 주요 소식들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